잡코인 주의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혹시 코인 투자 좀 하십니까? 저는 투자 같은 걸 코인 투자 같은 걸 잘 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근데 가상화폐 시장이 좀 달아오르고 있잖아요. 앵커는 네. 안 하시지만. 그래서 네. 잘 들어보지 못한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잡코인이나 또 알트코인이라고 좀 부릅니다.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잡코인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실 수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. 가상화폐 거래소 앱에 정말 들어가 보면은 알기 어려운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. 다 합해서 좀 몇 개나 되는 겁니까? 투자는 안 하셨는데 앱엔 네. 들어가 보셨나 보네요. 열심히 공부를 하죠. 네,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개 정도의 어떤 가상화폐 개수가 좀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63개, 또 일본은 5개 정도에 좀 불과한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뭐 몇몇 개 빼면은 인기도 없을 것 같은데 네. 이렇게 코인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많은 코인을 상장을 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거래 수수료가 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또 굉장히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인터넷을 검색하면 1분 안에 이지오 코인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어쨌든 이런 잡코인의 거래액 비중이 90% 이상이라고 알려지는 만큼 은행권이 9월부터 이런 잡코인을 많이 상장시킨 거래소에 그 실명 계좌를 터주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조치를 좀 밝힌 바 있습니다. 실명 계좌를 안 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알아서 이런 잡코인들을 없애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. 정부도 이 잡코인을 없애고 싶은 모양이죠? 네, 맞습니다. 사실 잡코인이라는 것이 용도나 또 발행 배경, 또 발행량 등을 담은 백서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네. 또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기술이 정교하지가 않고 또 허위 공시로 한탕하려는 작전 세력들이 만들었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. 또 자금 세탁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피해가 있을 경우에 은행권도 동반 책임론을 휘싸일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왕 투자를 할 거라면 9월에도 없어지지 않을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좀 현명한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떤 코인들이 좀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? 네, 사실 뻔한 얘기인데요. 네. 가장 장기적으로 적합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보통 이런 잡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.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대장주로 꼽혔지만 이더리움도 올해 490%나 오르면서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. 네, 둘 다 좀 유명한 가상화폐인데 쓰임새가 좀 다른 모양이죠? 어떻게 다른 겁니까?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예.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더리움은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, 데이터 이렇게 좀 쓰여 있죠.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로서의 확장이 좀 가능하다. 비트코인보다 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. 이런 것이 좀 특징인데요. 누구나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대비라고 불리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플랫폼이 좀 특징인데요. 최근에 저희도 많이 미술품에 장착된 NFT 소개를 해드렸잖아요. 예. 이 NFT도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다. 이런 설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좀 더 활용 가치도 높고 확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유망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?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오늘도 좀 양가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비트코인을 좀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라면 비트코인의 보안과 또 검증된 거래 내역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반면에 이더리움을 좀 주장하는 것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보다 좀 쓰임새가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$10,0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둘 다 좋다 이거네요. 네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알아서 투자를 판단하시길 알겠습니다. 바라겠습니다.